오늘 살펴볼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무섭게 오르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는 1년 넘게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미친 듯이 오르는 종목입니다. 테슬라가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올라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마존도 엄청 달리는 중입니다. 지난 3월에 폭락이 있긴 했지만 2019년 정도 가격대만큼만 빠졌던 것이고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언택트 관련 쏟아지는 소재들로 인해 정말 무섭게 주식이 올랐습니다. 컨센서스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지표는 50명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을 평균값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지난 기간 동안 항상 애널리스트들은 바이, 즉 매수를 외쳐대는 종목이 아마존입니다. 방금 전 2019년 내내 주가가 계속 횡보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9년 1년 동안의 차트를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항상 주가보다 높았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널리스트들은 모두 아마존이 2019년에 저평가되어 있으니 적극 매수하라고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존 같은 성장주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오면 가끔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보고 도대체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적극 매수 의견을 내는지 보는 것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2,800억 가량의 매출을 2019년에 달성했고 한화로는 330조에 달하는 매출 규모입니다. 순이익률은 4.13%로 팡 같은 다른 기술주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 점은 조금 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을 보면 52억 달러의 순이익, 즉 5.9%의 순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분기라 함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즉 미국과 전 세계가 최악의 코로나 사태로 실물 경기가 한창 최악일 때의 시적인데 매출 역시 오히려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고 순이익률도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마존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을 보면 무려 71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분기를 보면 무려 236억 달러의 현금을 벌어들이고 그만큼을 또 투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재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를 돕기 위해 사업 구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의 2019년 매출 브레이크다운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매출은 2,810억을 기록했습니다. 한화로는 333조입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 230조보다 100조 많은 매출 규모입니다. 사실 매출보다는 이 구조를 보는 게 더 중요한데 우선 매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아마존.com, 즉 단순 온라인 쇼핑 매출이 50.4%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보면 아마존.com 매출은 단순히 보시는 제 아마존 로그인 화면처럼 아마존이 파는 물건들에 대한 매출입니다. 눈여겨보실 수 있는 부분은 서드파티 셀러 서비스 관련 부분 매출입니다. 매출 비중이 19.2%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매출 비중으로는 대략 20%이니 아마존 직판 매출 비중 50%보다 못 미치지만 판매 수량 기준으로 보면 절반을 넘은 상태입니다. 서드파티 셀러 서비스가 뭐냐면 아마존이 직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과 상관없는 제3자 개별 판매 업체가 아마존 쇼핑몰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이미 3억이 넘는 거대한 소비층을 확보한 아마존이 단순히 물건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이용해 제3자의 물건도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플랫폼 사업인데 유통에서 중요한 개념이라 약간 더 설명을 드리면 아마존이 이미 가지고 있는 풀필먼트 플랫폼 역할을 활용해 아마존 직판 상품만이 아닌 모든 온라인으로 판매 가능한 상품들을 아마존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풀필먼트라 함은 오더를 받고 인벤토리 관리를 하고 상품의 배송까지 아마존 플랫폼이 대행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략 10년 전에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몇 년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업무를 대행해주는 중소업체들이 우체국 포함하여 몇 군데 있었는데 재고 보유하고 오더 받고 송장 뽑고 택배 박스 포장해서 발송까지 해주는 그런 업무를 쉽게 보면 풀필먼트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팔 물건들을 아마존에 보내면 아마존에서 물건들을 알아서 분류 작업하고 포장하고 재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더가 들어오면 아마존이 직접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발송을 하고 하물며 고객 응대도 대신 해줍니다. 물론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판매자가 직접 포장 및 발송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배송비는 아마존의 배송비 기준으로 강제 적용한다고는 합니다. 아마존이 최근에 아마존이 직접 상품을 구매하던 아마존 벤더들에게 서드파티 셀러로 전환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마존이 직판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기업 차원에서 서드파티 셀러 서비스로의 전환을 어느 정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말씀드릴 AWS와 비슷한데 이미 확보해놓은 막강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일정 수수료만 받고 아마존은 안정적인 수입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매달 내는 고정 수수료부터 여러 수수료가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레퍼럴 피라고 판매액에 떼가는 수수료입니다.
이게 상품 종류마다 다른데 보통 8%에서 15%이니 국내 G마켓이나 옥션에서 물건을 팔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꽤 높은 수수료율입니다. 이렇게 제3자의 판매자가 등록을 하여 수수료를 내가며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는 형태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데, 가령 쿠팡도 스토어라고 마켓플레이스를 내놓긴 했지만 이게 수익성은 안정적이고 좋지만 쉽지 않은 게, 사람들이 쿠팡에서 사는 이유가 배송이 빠르고 저렴해서인데, 물론 그 덕분에 쿠팡은 대규모 적자 기업이지만 수수료율은 4에서 6%대라고 나와 있지만 대략 10%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이런 수수료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쿠팡은 제가 재무적으로 깊이 분석한 영상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는 걸어놓겠습니다. 다만 쿠팡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7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닷컴 온라인 판매 매출과 서드파티 셀러 서비스 부분 매출을 설명은 드린 것 같고, 이제 AWS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매출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익스포넨셜하게 폭증을 하는 기업인데, 그중 매출 비중으로는 미약해 보이지만 증가세로 보면 역시나 폭증하는 사업이 AWS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AWS 부분만 따로 빼서 매출 증가세를 보면 2013년 31억 매출에서 2019년 250억 매출까지 6년 동안 10배가 넘는 매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분기별로 매출 성장을 보면 AWS 관련 매출이 얼마나 엄청나게 폭등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들어 분기 매출이 100억이 넘었으니 AWS 매출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영상에서 다뤄보긴 했지만, 그럼 AWS가 하는 사업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얘기해보고 여기서의 AWS의 위치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1110억 달러 규모입니다. 한화로는 130조 규모 시장입니다. 그냥 느낌상으로 봐도 생각보다 작은 시장이고 아직 폭풍 성장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AWS가 33% 시장 점유율로 1위,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그 뒤로 구글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 마켓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직도 블루오션이라 모든 플레이어가 동반 폭풍 성장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서버를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 즉 리전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족보에도 없는 기업들은 이 사업을 하기 힘들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나름 신뢰를 받는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플리케이션도 다양하고 그에 따라 고객층도 다양하고, 지금 보시는 AWS 제품군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적용 분야가 매우 많습니다. 가령 제가 싱가포르에서 재직하고 있는 독일계 회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존까지는 싱가포르의 저희 회사 서버실의 로컬 서버, 즉 로컬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업무들을 지금까지 수행해 오다가 작년 말부터 점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서비스를 옮기고 있습니다. 서버 메인터넌스라고 툭하면 셧다운 시키고 IT 직원도 써야 하고 서버 유지 보수 계약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비용들을 애저나 AWS 같은 업체를 통해 한 방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 같은 기업 고객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서버의 안정성, 둘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안 바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AWS는 B2B 서비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 제가 가격 구조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산업군이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매출이 폭풍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전망은 밝지 않아 싶습니다. 여기서 AWS의 영업이익 규모를 보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AWS의 분기별 매출은 100억 달러를 올해 분기에 찍었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29%의 매출 성장이 있었고, 영업이익은 33억 달러를 이번 분기에 찍었습니다. 31% 영업이익률인데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생각보다 영업이익률이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31%라는 다소 저조한 수치를 보이는 이유는 매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는 리전, 즉 데이터 센터들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여 마켓을 지속적으로 우월적인 위치에서 선점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늘어날 수에 맞춰 공급을 미리 늘려놓는 것입니다. 비록 AWS의 시장 점유율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구글 클라우드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줄었을지라도 매출은 보시다시피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일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매출은 매년 20에서 30%씩 계속 증가해왔지만 기업의 이익 기여도 측면에서는 가장 큰 효자는 AWS입니다. 2019년 연간 기준으로 AWS 매출은 아마존 전체 매출의 12.5%였지만 AWS의 영업이익은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이 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캐시카우입니다.
다음으로 매출이 많은 사업 부분은 아마존 프라임입니다. 6.9%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건 제 프라임 비디오 로그인 화면이고 사실 컨텐츠 양적으로는 넷플릭스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느낌이고 그래도 평균 퀄리티는 넷플릭스보다 나은 느낌입니다. 한국에선 잘 모르겠으나 제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제가 아마존 프라임을 가입한 이유는 프라임 비디오 때문이 아니라 당일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계란, 우유, 야채, 과일 등등의 신선식품부터 수만 가지 아마존 상품을 5만 원 정도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프라임 멤버십은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의 인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미국 가입자 수만 1억 1천만 명이 넘습니다. 사실 제가 아마존 재무제표를 보면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으로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이익을 남기는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본 감사보고서로는 공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자체로는 돈을 벌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비를 걷기 때문에 매출은 잡히겠지만 멤버십 자체로 이익을 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같이 서비스 인건비가 높은 나라에서 겨우 $25만 넘어도 무료 배송을 해주니 분명히 여러 유지 비용 측면에서 멤버십 자체로 돈을 벌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프라임 멤버십 같이 아무리 봐도 고객의 개이득, 불꽃으로 모이는 회원제로 인해 회원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늘어난 고객 수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아마존은 더욱더 막강해지고 이로 인해 이전에 말씀드린 서드파티 셀링 플랫폼 같은 데서 더욱더 갑질을 할 수도 있고 트래픽과 매출이 증가할수록 아마존에는 더 큰 수수료로 인한 순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결국 프라임 멤버십 자체로는 손실을 볼지 몰라도 기업 차원에서는 결국 매출과 이익을 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분야는 아마존의 광고 서비스 분야입니다. 나름 아마존이 사업 다각화로 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아직 듀오폴리라 불리우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광고 시장에서 60%가량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존도 이 사이를 삐짓고 들어와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6.8%에서 8.8%로 늘었으니 30%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아마존은 사실상 아마존 웹사이트 자체가 거대한 트래픽 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무한한 광고 시장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를 아마존이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키워드 광고라고 해서 상품을 검색하면 상위 노출되게 하는 광고부터 아마존 포장재나 여기저기에 브랜드나 회사를 광고할 수도 있고 웹사이트 자체 애드센스 식으로 광고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광고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사업에 대해 여기저기 영상에서 간접적으로 다룬 적은 많지만 아마존이란 기업 자체에 대해 단독으로 다룬 영상은 처음이라 사업에 대해 설명을 대략적으로 하느라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주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지금의 주가는 적정한지 고민을 해봐야 하고 왜 아마존은 121배에 가까운 펄을 받아야 하는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가령 클라우드 서비스 2인자인 애저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펄은 36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마존이 왜 이렇게 심하게 고퍼주가 되었는지는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심하게 고평가나 버블이 낀 종목은 아닌지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아마존의 매출 절반 이상이 아마존.com, 즉 온라인 소매시장에서 발생하는데 사실 아마존은 여기서 고객 확보와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플랫폼 기반 확장을 목표로 했지 높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비해 이익이 낮아서 순이익률이 4.13% 밖에 안 되어서 낮은 순이익으로 인해 퍼가 이렇게 높아진 것입니다. 퍼가 이렇게 높은데도 사람들이 종목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물론 향후 이익의 증가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로 인해 엽기적인 이익률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지만 AWS 분야에서의 이익 폭발이 수년 내에 아닌 당장 내년부터라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방금 전 말씀드린 온라인 광고 시장, 검색 서비스 광고 시장도 아마존이 아직 제대로 사업을 안 펼친 블루오션이고 이 분야에서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순이익률을 말씀드릴 필요 없이 엄청나게 높을 것입니다. 현재 순이익이 매우 낮은 건 한마디로 온라인 소매 판매에서는 이익을 많이 안 내고 있는 것과 AWS에서의 많은 설비 투자로 인해 감가상각비 등을 비용 처리하면서 순이익이 줄어든 면이 있어서 그런데 미국의 월마트를 경쟁에서 이겨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승자 독식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 외에 아직 아마존에게는 블루오션인 시장에서의 폭발 성장 가능성이 있고 AWS의 거대한 성장 가능성,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거대한 성장 가능성 등이 매우 큰 점 등등 이런 향후 이익의 증가에 대한 기대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높은 펄을 감안하고도 아마존에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퍼보다는 그냥 매출을 보고 매출 성장률을 보고 그냥 투자하기도 하는 기업이 아마존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럼 지금 매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입니다. 그럼 저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아마존, 애플, 구글 모두 비슷합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고점은 있어 왔고 고점에 물리는 경우에 20에서 30%의 손실도 가능합니다. 고점에 물리더라도 레버리지 일으켜서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여윳돈으로 최고 2, 3년 정도 장기 투자할 여력이 있는 투자자라면 그냥 아무 때나 매수하셔도 됩니다. 현재 주가가 장이 흔들릴 때 20% 이상 빠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20% 이상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기업은 앞으로 10년 후는 또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겠지만 당장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은 무조건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이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미래학자가 아니래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윳돈으로 최고 3년 정도 중간에 주가가 출렁이더라도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투자자라면 그냥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세계 1위 부자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여러 기업의 역사를 보고 항상 사업을 고민하는 사업가로도 유명합니다. 다우존스 지수에 수십 년을 버티는 기업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제프 베조스 역시 아마존은 언젠가 추락할 것이라고 당당히 얘기를 합니다. 보통 시대를 이끄는 큰 기업이 30년 내에는 몰락해오는 걸 역사가 보여준다고 제프 베조스는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존 주식을 20년 들고 있을 것도 아니고 주가는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주가가 시장이 흔들려서 하락하면 괜찮지만 기업의 가치가 손상되어서 하락하는 건 무조건 던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마존이 3년에서 5년 내에 가치가 흔들릴 기업은 절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매수 목표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매수 목표가를 산정한 뚜렷한 근거는 없고 이건 제 주관적인 목표가고 이 가격이 도달하면 저는 매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가격대입니다. 2,500불이 3개월 전 애널 리포트 컨센서스 값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마존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 영상은 이번이 처음이라 가급적 아마존 사업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전체적으로 담아보려는 욕심에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